이 유방이 함양을 점령한다음에 생활은요 180도 다른 모범사나이, 저 같은 모범사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양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과거에 개차반이었던 깡패가 가깝던 180도로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죠. 유방의 특기가 뭐다? 주색잡기다. 이 버릇을 싹 고칩니다. 주색잡기 안 하고요. 스스로 백성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까? 딱 머리에 떠오른 거죠. 과거에 진나라의 문제가 뭐였다? 법률로 사람들을 올감했는데 이 법률을 간략하게 한다 해서 이른바 약법 상장. 자, 이 약법 상장 딱 발표를 하고 창고에 있는 보물도 다 봉해두고 그 다음에 미녀도 그전에는 열심히 찾더니 이제 그런 것도 안 하고 그야말로 자중한 생활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새나라의 어른이가 됐네요. 새나라의 어른이 됐습니다. 드디어 유방이. 회왕은 뭐라 그러던가요? 회왕 입장에서는 이제 유방을 이 관중의 왕으로 임명을 해버리면 항우를 견제할 수 있겠다라고 아마 당시에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반면 항우는 그야말로 머리끝까지 화가 났죠. 일단 차지한 것부터가 기분이 나빠. 함양이 네가 먼저 들어갔다고? 내 자존심이 깎였네. 관중은 내 건데 네가 먼저 차지하다니. 그렇게만 생각하면 항우도 네. 너무 좀 이기적인 생각 아니었을까요? 이기적인 거죠. 항우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기성 때문에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항우는 그게 아니죠.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내 거. 그리고 내가 최고야. 나만이 오직. 항우와 유방 양쪽 입장은 어땠을까? 양쪽 진영을 한번 보게 되면 이 항우는 그 사이에 제후군의 부대까지 끌어모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병력을 데리고 자그만 그 밑에 40만 대군이라고 아마 좀 뻥이 들어갔겠지만 40만의 부대를 이끌고 유방을 치러 온 거고요. 유방은 그 밑에 기껏해야 10만의 부대만 남겨져 있는 상태. 여러분 뭐 당연히 답을 알고 계시죠? 싸움 누가 잘한다고요? 항우가 훨씬 잘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유방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된 겁니다. 아마 유방은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마침 이럴 때 극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바로 유방 밑에 1급 참모였던 장량이 키포인트가 되게 되죠. 항우의 작은 아버지였던 항백이 장량과 친구 사이였어요. 항백은 과거에 장량한테 큰 신세를 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웠는데 장량이 한번 구해준 적이 있거든요. 이 항백이 또 의리는 있습니다. 나름 의리된 친구였던 장량을 구해줘야 되겠다. 밤에 몰래 유방의 진영으로 장량을 찾아갑니다. 항백이 얘기를 합니다. 친구야, 오랜만이다. 너 여기 있으면 그야말로 네 목숨은 날라가. 나랑 같이 이 야밤을 틈타서 탈출하자. 근데 장량은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도는 사람이잖아요. 이 항백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라고 하는 것을 계산에 벌써 넣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주인 유방을 한번 만나보세요. 이 유방이 그냥 배신한 게 아닙니다. 다 나름의 오해가 있어요.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보시라니까요. 항백을 데리고 유방을 만나게 하죠. 그랬더니 당연히 유방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눈치가 빠르잖아요. 유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치로 벌어먹고 살던 사람이거든요. 자, 잔치를 벌입시다. 극진히 대접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저를 좀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저의 딸을 항백의 아들한테 시집을 보내겠습니다. 우리 사돈 맺읍시다. 항백이 기분이 엄청 좋아진 거죠. 사실 이 항우네 집안이 조금 좀 의리는인데 순이란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만나보니까 유방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 것 같은데. 유방도 변명을 했겠죠. 제가 이렇게 된다니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이게 다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랬더니 항백이 제안을 하죠. 아, 이게 아마 오해가 맞는 것 같은데 직접 오셔서 항우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드디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혼문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눈치 십단. 그야말로 정치적 고수라고 얘기하는 건 상대방의 요구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정치 능력의 핵심 중에 하나죠. 결국은 유방을 도와주는 입장이 되나요? 그렇죠. 자, 다음날 찾아오시면 제가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가서 항우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유방이 찾아올 겁니다. 다 오해가 있으니까 만나보시면 오해가 풀릴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드디어 유방이 장량, 번쾌, 그 다음에 100명의 기병을 데리고 홍문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자, 항우를 만나게 되니 뭐 유방 뻔하죠. 그야말로 무릎 꿇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소인배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는 함양을 갖다가 그대로 여기에서 머물면서 함곡관이나 이런 걸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후 군대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관중 지역의 평화가 계속 유지가 된다. 라고 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초나라군을 막은 거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 만나게 됐으니 이처럼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온갖 이빨린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역시 거록대전의 스타다운 카리스마와 용모를 갖고 계시고 우미인 역시 최고인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자, 그래서 기분이 풀렸습니다. 항우가. 야, 이제 드디어 잔치를 열자. 파티를 크게 열어라. 라고 해서 파티를 벌이게 됩니다. 파티가 파티 같지가 않았다. 사실은 파티를 열 때 범증이 이미 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없애야 된다. 누구를? 유방을 없애야 된다. 술을 신나게 마시게 해서 경계를 풀게 하고 그 틈을 타서 죽여야 된다. 물론 항우가 그 이야기를 듣지를 않죠. 눈만 꽁뻑뻑하고 기분 좋아서 유방이 얘기할 때마다 아마 보나마나 허허 웃었을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웃는 것처럼 허허허 라고 웃어가면서 야, 대해보니까 유방 쟤 괜찮은 것 같아. 이래서 잔치가 드디어 무르익게 되죠. 자, 홍문연에 숨겨진 계략 초안연이 버전으로 보게 되면 유방을 초대해서 먼저 물어봐라. 그 묻는 것이 3가지 죄가 있다. 특히 먼저 항곡관에 들어간 게 가장 큰 죄인데 대답을 못하면 칼을 뽑아서 바로 죽여라. 자, 2번째, 장막 아래 100여 명 정도를 숨겨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범증이 폐옥을 딱 드는 것을 신호로 와그르 나와서 유방을 죽여라. 3번째는 유방한테 자꾸 술을 권해라. 완전히 취하게 되면 보나마나 예절을 지키지 못할 거다. 그거를 빌미로 해서 죽여라. 3단계로 계략을 딱 만들어 놨다. 초안지의 드라마 버전도 있는데요. 연애 도중에 칼춤을 추다가 유방의 암살을 하자. 여기에 또 특이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옹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옹치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연애 도중에 소변을 보러 가는데 옹치라고 하는 인물이 딱 그 앞에 등장한 거죠. 이 옹치가 얘기를 합니다. 항우가 너 유방을 죽이라고 시켰다. 만약 지금 네가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만 빌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니 유방이 얼른 무릎 꿇고 빌죠. 저 좀 한번 살려주세요. 옹치가 사실 본인이 조무상의 첩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유방을 살려주는 것처럼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다 뻥인가요? 조금은 팩트도 있지만 다 대부분이 사기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팩트 이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변명을 했죠. 자신이 소인배 이야기를 잘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제가 앞으로는 항우님을 모시고 열심히 충성을 하겠다. 범증은 항우한테 계속 눈짓을 보냅니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아마 그런 점에서 100여 명 정도를 배치를 해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대목은 팩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죽이려면 주변의 병사들로 쫙 둘러쌌을 것은 맞겠죠. 자, 그런데 항우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유방이 마음에 들었어요. 에이, 죽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마음이 약해진 거죠. 자, 그랬더니 범증이 밖으로 나와서 항우의 사촌 동생이었던 항장을 불러서 지시를 내리죠. 유방을 죽여라. 근데 그냥 가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자, 제가 이 파티의 분위기를 위해서 건물을 추겠다. 칼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칼을 갖다가 쫙 점차 유방한테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이 또 항백이 눈치는 빨라서 이게 보나마나 유방을 죽이려고 하는 거다. 내 사돈을 죽이려고 하다니 이거는 안 돼. 그래서 자기도 칼을 뽑아가지고 막는 거예요. 챙챙챙챙. 유방은 아마 옆에서 눈치를 챘을 겁니다. 이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편하게 있으면서 유방이 요걸 어떡하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잔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하는데 마침 참모였던 장량이 번개를 불러옵니다. 100여 명 둘러싸여 있는 이 호위병들을 밀치고 안으로 확 들어간 거죠. 당연히 호위병은 번개를 못 들어가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번개가 이들을 밀치고 들어오니 항우 입장에서 보면 나의 최정의 병사들이 막고 있는데 아마 보나마나 대여섯 명이 못 들어가게 막았을 텐데 이들을 확 밀치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 항우 입장에서 보면 쟤 보니까 괜찮은데? 쓸만한데? 너 정말 장사구나. 내가 너한테 술 한 말을 내릴 텐데 먹을 수 있냐? 제가 한술합니다. 한 번에 쫙 다 마셔버린 거죠. 안주도 좀 주세요. 술도 줬으면 돼지의 어깨죽지를 쭉 잘라서 주니까 그걸 우두둑 씹어먹고 난 다음에 사실 번개가 10만 센 건 아닙니다. 항우한테 이야기를 해요. 와가지고는 창고문 다 걸고 관중을 안녕시키지 않았냐. 오히려 상을 내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듣고 보니까 이게 항우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뜩이나 이 유방도 마음에 들었는데 기분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 순간 유방이 급해서 화장실 좀 가야 되는데 살짝 하니 빠져나왔는데 이때 장량도 그 밖에 있었던 거죠. 장량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남아서 나 대신 사죄해라. 딱 4명만 데리고 이때 이제 번개도 같이 나온 거예요. 새끼를 이용해서 자기 군중까지 가는데 내가 군중에 도착할 때까지 너 가서 내가 사라졌다는 얘기하지 마. 그 시간을 계산을 해서 장량이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주인이신 유방이 너무 술에 취해서 도저히 그 앞에 있다가 실례를 할 것 같아서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이 상황이 되니 범증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됩니다. 아니 이 찬스를 놓치다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린애하고는 같이 앞으로 큰일을 도모하기 어렵겠구나. 결국 나중에 최후의 승자가 될 사람은 유방일 거다. 이래서 죽을 뻔했던 그야말로 1대1 항우와의 대결에서 완전히 박살날 뻔했던 유방이 극적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거록대전, 홍문의 연까지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항우와 유방이 패권을 놓고 다투게 되는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린 것처럼 1급 참모 범준과 장량도 각자의 운명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 내용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